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 별별지기 차현주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세계 최초로 민간 우주 로켓 발사대가 건설된다고 합니다. 민간 로켓 발사대라고 하니까 정말 본격적인 민간 우주 여행 시대가 열리는 것 같은데요. 과연 시설은 어떨까요? 별별 뉴스 확인해 보시죠. 미국 텍사스주에 세계 최초로 민간 우주 로켓 발사대가 세워집니다. 스페이스X는 미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의 보카치카 해변에 8,500만 달러를 투입해 세계 첫 민간 우주 로켓 발사대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16년 초 민간 우주 로켓 발사를 목표로 인원과 인프라 확충에 본격 착수할 예정입니다. 보카치카 해변은 60년 전 나사가 첫 로켓 발사 기지를 케이프 커네버럴로 결정할 당시 떨어진 후보지입니다. 이번 발사대 건설 발표로 미 텍사스주는 새로운 우주항공 메카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이 민간 로켓 발사대가 생기면 비행기를 타는 것처럼 마음 놓고 우주선을 탈 수 있는 그 시대가 과연 오는 걸까요? 오늘도 이태영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간 우주 발사대가 생긴다고 하는데 네네. 어떤 시설인가요? 네, 그 공해 우주센터 있죠. 네. 로켓을 발사하는 그 발사대가 있는 우주센터 그런 것을 민간이 만드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민간 우주 공항이 생기는 거죠. 오. 우주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로켓을 타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 로켓을 발사하는 발사대가 있는 곳이니까 결국은 우주 공항인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이제 주로 이제 미국이라든가 러시아, 유럽 같은 곳에서 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로켓 발사대에서 이제 로켓을 발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네. 이제는 이제 민간 우주 여행 시대가 다가오니까 이 기업에서 직접 우주 발사대를 만들어서 거기서 상업적으로 민간 우주 여행을 시키겠다 이런 계획이거든요. 그럼 민간인들도 조금 자유롭게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건가요? 그렇죠. 물론 이제 허가 같은 건 있어야 되겠지만 네. 이번에 그 스페이스X라고 하는 무인 우주선을 만드는 곳인데요. 네. 이 회장이 그 앨런 머스크라고 해서 미국의 그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테슬라라는 회사의 그 CEO라고 합니다. 이분이 워낙 우주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데 그 텍사스주 남부의 그 보카치카 해변에다가 이제 만드는 곳인데 이곳이 이제 과거에 그 60년쯤 전에 나사가 미국 플로리다에 보면 그 발사 기지 있잖아요. 네. 그거 만들 때 같은 후보지로 올랐던 곳이래요. 거기다가 이제 약 한 8,5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0억에서 900억 정도 되는 돈이죠. 와. 굉장한 돈이죠. 엄청난 돈이네요. 예, 그 돈을 들여서 거기서 이제 민간 우주 발사 기지를 만들어서 이제 2016년부터 민간 우주선을 발사하겠다. 네, 그래서 지난 5월인가 그 스페이스X라는 회사에서 7명이 탈 수 있는 상업용 우주선, 네. 그 드래곤 V2라는 걸 그 개발했다고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발사했으니까 직접 우주 공항도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수백 명 이상의 뭐 이제 고용 효과도 창출하고. 근데 이 텍사스주가 굉장히 그 민간 우주선들의 발사로 많이 뜨는 것 같아요. 이 스페이스X 회사 말고도 다른 회사들 엑스코 뭐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라든가 블루 오리진 이런 회사들도 근처에다가 이제 우주 기지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주 발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네. 민간 우주 공항이 생기는 겁니다. 네. 이 공항을 통해서 그래도 이제 그 국가가 운영하는 것보다 좀 더 이제 수월하게 로켓을 발사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상업적으로 우주 여행을 우리가 이제 외국 가는 비행기 타듯이 공항 가는 것처럼 이 민간 우주 여행을 하기 위해서 민간 우주 공항에 가서 네. 뭐 여러 수속을 거쳐서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정말 빨리 올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는 그런 우주 여행이 현실로 다가올 날이 정말 이제는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젠 뭐 자동차의 개발, 또 비행기의 개발처럼 이제는 우주선의 개발, 또 하나의 역사적인 시작이 또 2016년에 시작되는 게 아닌가 기대도 됩니다. 네, 다음 코너는 와우 천문 영상입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영상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을지 궁금한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우주 공간에 무수히 많은 은하. 지금 여기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이 참 예쁘다라고 느껴지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은하들 좀 보세요. 왠지 서로 겹쳐져 있는 것도 같고 마치 충돌한 것 같기도 하죠? 그냥 우리가 보는 각도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충돌한 걸까요? 우주에는 약 1000억 개 이상의 은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주를 들여다보면 이들 은하들이 서로 겹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연히 우리의 시선 방향에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은하와 은하가 충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교수님, 네네. 이 거대한 은하와 은하가 충돌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상상하기 쉽지 않죠. 그러게요. 예. 보통 은하 하나에는 1000억 개 이상의 별이 있고 네. 또 엄청나게 많은 가스, 또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두 은하가 충돌하게 되면 엄청난 에너지의 충돌이 있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뭐 수억 도 이상의 온도도 올라가게 되고 거기서 엄청난 충격파가 일어나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충돌했던 적이 있었나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사진 속에서 보는 것처럼 두 개의 은하들이 충돌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물론 사진 속에서는 실제로 충돌하는 것도 있지만 거리상으로 이렇게 겹쳐 보이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요. 그리고 은하의 충돌이라는 것은 남의 이야기만도 아니거든요.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네.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중력 때문에 서로가 이제 가까워지고 있어요. 앞으로 수십억 년 후가 되면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 은하는 충돌할 겁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러면 예. 거기에서 엄청난 충격파가 생길 거고 그로 인해서 또 상당한 생명체들이 사라질 수 있는 수십억 년 후의 일이니까 네.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허블 우주망원경이 찍은 사진 영상인데요. 두 개의 은하가 충돌하면서 그로 인해서 이 완전히 진주 목걸이가 연결된 것처럼 성단, 별들이 모여있는 걸 성단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별들이 약 33만 광년에 걸쳐서 쫙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아주 진주 목걸이처럼 보인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 은하의 폭이 10만 광년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이 충돌한 은하에서 이 진주 목걸이 같은 이 별들의 폭이 33만 광년이라고 하니까 우리 은하보다도 한 3배 정도 이상 큰 거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푸른색 이런 성운들, 성운은 가스들이거든요. 예. 성운들이 마치 그 진주 목걸이 줄처럼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푸른 빛을 띠고 있는 성운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까 그것을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고 지금 원인을 밝혀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일부 학자들은 은하 충돌로 인해서 엄청난 충격파가 있었을 거고 네. 그 충격파가 굉장히 높은 온도의 그 가스들 그 플라즈마라고 하는데 네. 그런 가스들을 냉각시키면서 이런 빛이 나오지 않았는가. 근데 사실 과연 그럴 수 있겠는가 또 의문 품는 분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그렇죠. 일단은 은하와 은하가 충돌한다는 것도 굉장히 신기한 일이지만 그로 인해서 이렇게 진주 목걸이 같은 이런 성단들이 생기고 거기에 이렇게 푸른 빛을 띤 가스들이 마치 그 고리처럼 연결된다는 게 참 신기한 일인데 예. 결국은 봐도 신기하지만 더 어려운 것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예. 이 왜라는 의문을 푸는 거 정말 이 과학자들이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파란 이 기운을 품은 성단만 보면 참 아름다워 보이는데 또 은하와 은하가 충돌해서 또 그런 것들이 생긴다라고 하면 또 끔찍하기도 하고요. 참 우주는 알면 알수록 신비롭고 또 알면 알수록 또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와우 천문 영상 다음 시간에는 어떤 영상이 우리를 찾아올지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늘이 있으세요? 그동안 별에는 밤 코너에 많은 사진을 보내준 이원정 학생. 이곳에서 밤하늘을 본 후에는 한동안 별을 보지 못할 정도로 후유증이 심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눈이 내리는 와중에도 그 구름 사이로 은하수가 보이고 별도 보였다고 합니다. 극찬을 아끼지 않는 긴 사연과 함께 도착한 바로 이곳, 몽골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함께 한번 만나보시죠. Your love is bright as ever, even in the shadows. Baby, kiss me before they turn the lights out. Your heart is glowing, and I'm crashing into you. Baby, kiss me before they turn the lights out, before they turn the lights out. Oh, baby, love
love me lights out in the darkest night. I search through the crowd. Your face is all that I see. I give you everything, baby, love me lights out. 정말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땅이 쭉 이어지니까 별 보기에 그만이었을 것 같습니다. 날씨도 건조하고 맑아서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사진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늘이 있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그 하늘 때문에 또 다른 하늘을 보기가 겁났을 정도로 아름다웠다고 하는데 그 말이 제 마음에도 와닿네요. 네, 교수님에게는 그런 하늘 있었나요? 네, 국내에서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지리산이 가장 그 멋진 하늘이었고, 예, 그러다가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점점 외국도 나가보게 되고, 네. 국내도 이제 공해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빛들이 많아지면서 별 보기 어려워지면서, 네. 저도 이 화면에 나온 것처럼 저도 몽골의 밤하늘을 한 7, 8번은 가본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부럽죠? 부러워요. 저는 이제 1996년도에 처음 이제 몽골을 가봤고, 97년도에 이제 계기 일식 탐사 때문에 또 가보고 했는데 네. 몽골의 하늘은 우리보다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죠. 그렇죠. 하지만 인구는 우리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울란바토르 수도에 모여 살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은 광활한 평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비 사막, 그 유명한 고비 사막도 있고 네. 그래서 정말 때묻지 않고 빛이 없는 그런 곳에서 별을 보기엔 딱 좋은 곳인데 화면 보시면은 마치 그 몽고의 그 천막들을 게르라고 합니다. 게르. 네. 그 이제 그 목축 생활을 하면서 이제 천막을 걷었다 폈다 하잖아요. 그 게르 옆으로 은하수가 마치 연기가 피어오르듯이 하늘로 솟아오르죠. 와. 가서 보면 정말 은하수라는 걸 알게 되는데 우리나라 분들 요즘은 은하수 거의 느껴본 적 없죠. 그렇죠. 저도 사실 제대로 본 적이 많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가봤던 하늘 중에 제일 좋았던 곳이 이제 남반구, 호주 쪽이고 어쩔 수 없는 게 북반구보다 남반구에서 별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 이현정 학생도 아마 호주 가서 초원에서 누워서 며칠 벌 보면 이 북반구 다시 오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반구에서는 저도 이 몽골이 가장 좋았던 하늘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정말 저도 갔다 온 지 무슨 한 4, 5년 되는 것 같은데 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튼 이 사막 쪽 고비 사막도 옆에 있고 네. 이런 데 가서 멀리 보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우리 보통 시력 좋은 사람이 1.6, 2.0. 그렇죠. 저런 데 가서 사시는 분들은 시력이 한 4.0 되는 분도 계신다 그래요. 와. 우리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별을 볼 수 있다릅니다. 시력이 막 그렇군요. 좋아지는 거죠. 와, 4.0으로 보는 그 몽골의 밤하늘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저도 뭐 말만 들었지 실제로 느껴보지 제 눈에는 안 보이니까. 네. 근데 굉장히 춥습니다. 10월달 제가 8월달에 고비 사막 가서 별을 볼 때도 새벽에는 굉장히 추웠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뭐 눈 얘기 나오고 했는데 이 10월 하순 정도 되면 벌써 눈이 올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네. 그래서 몽골 우리하고 굉장히 거기서는 우리나라를 솔롱고스라고 합니다. 무지개의 나라, 색동옷. 그래서 굉장히 친근감을 표시해요. 그렇군요. 몽골 사람들은 몽골 브랜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꼭 한번 기회가 되시면 몽골 한번 가셔가지고 몽골 사람들 만나보시고 정말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왕 가시면 울란바토르 도시에만 있지 마시고 조금만 나가시면 게르라고 하는 이런 텐트, 천막 같은 거를 빌려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데서 조금만 공부해서 가시면 많은 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립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렇게 북반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다라고 한 몽골.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가서 그 초원 위에 누워서 아름다운 밤하늘 보고 싶네요. 네, 이 별에는 밤 여러분의 소중한 자료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직접 보내주신 사진 그리고 영상으로 만들어지니까요. 오늘처럼 이런 해외의 아름다운 하늘뿐만 아니라 또 국내 여러 가지 장소들도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쪽에 보이는 주소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한 주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반짝반짝 천문 현상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번 주에 전해주실 하늘 소식 어떤 건가요? 네, 이제 정말 가을이 오는 것 같죠. 네. 23일이 처서입니다. 24절기 중에 더위가 물러간다는 처서. 다시 한번 24절기는 양력입니다. 네. 처서가 되고 달이 거의 이제 없어져요. 25일이 이제 삭입니다. 삭이면 해와 달과 지구가 이직선이 되면서 달이 안 보이는 날이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밤바람이 이제 시원해졌잖아요. 시원한 밤바람 속에서 달도 없으니까 정말 별 보기 좋은 시절이거든요. 네.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성과 화성이 거의 가까이 붙어요.
특히 이제 25일 같은 저녁 같은 경우에는 해진 다음에 남서쪽 하늘에서 토성과 화성 두 개 다 굉장히 일반 1등성 정도 이상으로 밝은 행성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녁 하늘에 보이기 때문에 천문대 같은 데 가시면 망원경으로 토성의 고리 또 화성의 붉은 모습 다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 화성과 토성이 가장 가까이 보이는 게 이번 주예요. 예, 그래서 달도 없으니까 훨씬 더 잘 보일 거고요. 네. 그래서 좀 시원해진 밤바람을 느끼면서 천문대 가셔가지고 화성, 토성, 망원경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가 이번 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전해드린 천문현상 여러분도 꼭 한번 찾아보시면서 아름다운 밤하늘과 함께 소중한 추억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별 이야기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알찬 소식들 가득 준비해서 찾아뵐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별별 이야기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YTN 웨더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is is why I always whisper when vagabonds are passing by. I tend to keep myself away from their goodbyes. Tide will rise and fall along the bay.